여러분, 혹시 최근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72세 되신 박모 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증상은 단순했습니다. 왼쪽 다리가 조금 저리고 가끔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였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 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이 뇌에서만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전조 증상들은 바로 다리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그냥 노화 현상으로 착각하고 넘어가시죠. 저는 3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뇌경색 환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때 다리 증상을 알아챘더라면. 이런 후회의 말씀들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건강상식,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를 놓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서는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뇌경색이 오기 전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각 신호별로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즉시 대처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직접 개발한 3분 자가진단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로 매일 아침 스스로 위험도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명을 지키는 7가지 신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쪽 다리를 만져보세요. 한쪽 다리만 유독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관과 다리로 가는 혈관은 같은 혈관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특히 경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같은 쪽 다리의 혈류도 동시에 감소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한쪽 다리의 온도가 반대쪽보다 2도 이상 낮을 경우 뇌졸중 위험이 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69세 김모 할머니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개월 동안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차갑다고 느끼셨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팔에 힘이 빠지셨습니다. 바로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오셔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만약 그 전에 다리 온도 차이를 알아채셨다면 아예 예방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찜질이나 온열 치료, 이런 걸로 다리를 따뜻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근본 원인인 혈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양쪽 다리를 동시에 만져보세요. 온도 차이가 느껴지면 즉시 병원 가셔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뇌경색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체력이 떨어진 거겠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제대로 활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근육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특히 70대 이상 남성분들은 이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단 오르기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70대 남성의 경우 1년 내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11배나 높았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 등산도 잘하고 계단도 거뜬했는데 요 몇 달 새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더라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검사해 보니 목에 경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케이스였죠. 이건 그냥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해보세요. 집 계단이나 아파트 계단으로 2층을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는데 1분 이상 걸리거나 중간에 쉬어야 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심혈관 검사와 경동맥 검사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으시나요? 나이 들면 다 붓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발목 부종은 정맥혈류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서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가 다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다리에 고이게 되고 그게 바로 부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정맥혈류 장애가 있는 사람은 동맥혈류 장애도 함께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유럽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 발목 부종이 있는 65세 이상 환자의 약 60%에서 경동맥 협착증이 함께 발견됐다고 합니다. 74세 이모 할머니께서는 3년 동안 발목 부종을 달고 사셨습니다. 이뇨제도 드시고 다리도 높이 올리고 여러 가지 해보셨는데 소용없었대요. 그러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하지 정맥류와 함께 경동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종만 치료할 게 아니라 전체 혈관 시스템을 봤어야 했던 겁니다. 특히 한쪽 발목만 붓는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이건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혈전은 뇌로 이동해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에 발목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5초 정도 눌렀다가 뗐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30초 이상 남아있다면 병원 가셔야 합니다. 하지 정맥 초음파와 경동맥 검사를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 많으시죠? 대부분 칼슘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칼슘제를 드십니다. 물론 칼슘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에서 자주 쥐가 난다면 이건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쥐가 나는 겁니다. 특히 밤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는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일본 국립순환기병센터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야간 종아리 경련을 경험하는 70대의 경우 2년 내 내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5배 높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76세 최모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밤 종아리에 쥐가 나셨습니다. 한 달에 마그네슘제를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거예요. 검사해 보니 하지 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던 겁니다. 좋다고 알려진 마그네슘이나 칼슘 보충제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문제가 원인이라면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쥐가 났을 때 단순히 주무르고 끝내지 마세요. 횟수를 기록하세요. 일주일에 3회 이상 쥐가 난다면 혈관 전문의를 찾아가 하지 동맥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걸을 때 다리가 무겁고 발이 잘 안 떨어지는 느낌 드시나요? 슬리퍼나 신발이 바닥에 자주 걸리시나요? 이걸 의학 용어로 보행장애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정형외과만 가십니다. 물론 관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과적 문제, 특히 뇌혈류 감소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뇌의 운동 중추에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
다리 근육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발을 들어 올리는 배굴근이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끝이 처지게 되고, 그래서 걸을 때 발을 질질 끌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뇌혈류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뇌경색 직전 단계일 수 있다는 거죠. 캐나다 뇌졸중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설명되지 않는 보행 장애가 나타난 후 6개월 이내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71세 박모 할머니는 3개월 전부터 걸을 때 오른쪽 발이 잘 안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다 가보셨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꼬이고 팔에 힘이 빠지셨습니다. 경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만약 보행장애 증상이 나타났을 때 뇌 검사를 받으셨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70대 여성분들은 이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뇌졸중 후 회복이 더디고 후유증도 심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제자리 걸음을 30초 동안 해 보세요. 발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거나 한쪽 발만 끌린다면 즉시 신경과에 가서 뇌 MRI와 경동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맨발로 바닥을 딛는데 뭔가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발바닥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을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께 흔하지만 당뇨가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뇌혈관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발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이상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발바닥 감각은 뇌의 감각 피질 중에서도 큰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뇌혈류 감소의 초기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설명되지 않는 발바닥 감각 이상이 있는 환자의 약 40%에서 뇌혈류 감소 소견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정모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왼쪽 발바닥 감각이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당뇨 검사도 정상, 신경 검사도 정상이었는데 뇌 MRI를 찍어보니 왼쪽 뇌의 작은 혈관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소위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하는 상태였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약물 치료로 더 큰 뇌경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 위험한 건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바닥의 울퉁불퉁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낙상으로 이어지고 낙상은 또 다른 위험을 부릅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한 발로 10초 동안 서보세요. 중간에 균형을 잃거나 발을 딛는 감각이 불확실하다면 신경과에 가서 뇌 검사와 함께 감각신경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신호입니다. 예전에 비해 다리 털이 확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나이 들면 원래 털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유독 한쪽 다리만 털이 줄어들거나 양쪽 다리 모두 급격하게 털이 빠진다면 이건 혈류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낭도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혈액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다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모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강이 부분에 털이 먼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위는 원래 혈류가 약한 곳이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혈관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지 동맥 질환 환자의 75%에서 다리 털 감소가 관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 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일반인보다 6배 높습니다. 73세 한모 할아버지는 2년 전부터 양쪽 정강이 털이 거의 다 빠지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최근 다리가 저리고 차가워져서 병원에 오셨는데
양쪽 다리 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뇌로 가는 경동맥도 함께 좁아져 있었고요. 다리 털 하나로 뭘 알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큰 문제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리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정강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보시고 예전 사진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명확하게 털이 줄어들었다면 혈관외과에 가서 발목 상완지수 검사라는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3분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첫째, 온도 체크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양손으로 양쪽 허벅지, 종아리, 발등을 동시에 만져보세요.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지 확인하세요. 30초면 충분합니다. 둘째, 색깔 체크입니다. 다리 피부색을 관찰하세요. 한쪽이 더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한지 보세요. 특히 발가락색을 주의 깊게 보세요. 1분이면 됩니다. 셋째, 감각 체크입니다. 발바닥을 손으로 가볍게 문지르거나 톡톡 두드려 보세요. 양쪽 감각이 똑같은지 아니면 한쪽이 둔한지 확인하세요. 40초 정도 걸립니다. 넷째, 운동 체크입니다. 제자리에서 30번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발이 제대로 올라가는지 균형은 잘 잡히는지 확인하세요. 50초면 충분합니다. 이 4가지만 매일 아침 체크하시면 딱 3분입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이상이 감지되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특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신호 기억하시죠? 한쪽 다리만 차갑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찬다. 발목이 자주 붓는다.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 걸을 때 다리를 질질 끈다. 발바닥 감각이 이상하다. 다리 털이 줄어든다. 이 7가지는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뇌경색이 오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그때 증상을 알았더라면, 그때 병원에 왔더라면.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다리 증상을 알아채고 미리 치료받아서 지금도 건강하게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며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증상을 무시하지 않았던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신호만 제대로 체크하셔도 뇌경색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3분씩 자가진단만 하셔도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무서운 병이지만 예방 가능한 병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다리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한테 이 증상이 있는데? 하고 놀라신 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증상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행운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이겁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병원 예약을 잡는 겁니다. 신경과나 혈관외과에 가셔서 오늘 배운 증상들을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말씀드리세요. 선생님, 한쪽 다리가 차갑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발목이 자주 붓습니다.
혹시 뇌혈관이나 경동맥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환자분이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아시면 훨씬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이야기하세요.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검사와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산책이 최고입니다. 다리 근육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새로운 혈관도 생깁니다. 단 무리하지 마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은 꼭 드세요. 셋째,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30분 정도 누워서 다리를 벽에 대고 올리거나 베개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고 정맥순환이 좋아집니다. 넷째, 짠 음식을 줄이세요.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다섯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아직도 담배 피우시는 분 계시면 오늘 당장 끊으세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뇌경색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70대에 끊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끊는 순간부터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젊은 분들,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증상들 중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꼭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바쁘다는 핑계, 괜찮을 거라는 안일함,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후회로 돌아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때 어머니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는데 바빠서 대충 넘어갔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평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함께 증상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리세요. 특히 뇌 MRI와 경동맥 초음파는 65세 이상이면 필수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더라도 이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하나,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 둘,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셋,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진다. 넷,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온다. 다섯, 갑자기 어지럽고 균형을 잡지 못한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이건 뇌경색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직접 운전해서 병원 가려고 하지 마세요. 민간요법이나 지압, 침 같은 걸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119입니다. 119에 전화해서 뇌경색 의심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가장 빠르게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증상을 보이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119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환자를 편하게 눕히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음식이나 물을 주면 안 됩니다.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